안녕하세요, 포모스트입니다. 오늘도 제 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보여드릴 리뷰는 나이키 에어 베이퍼맥스 플라이니트 2020 제품입니다. 제가 이 제품 언박싱을 작년 8월 30일에 올렸더라고요. 엄청난 스피드를 자랑하며 후기 리뷰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열심히 신어줬으면 빵꾸 났을 법한 시간이 흐르고 나서야 리뷰를 진행하게 돼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요. 사실 리뷰를 올릴까 말까 고민을 많이 했었던 제품인데 정확히 알려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리뷰를 진행하게 되었고요. 리뷰 진행하다 보면 얘기가 나오겠지만 리뷰를 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가 제목에 좀 자극적으로 베이퍼맥스 2020이 망할 수밖에 없었던 4가지 이유 이렇게 적었는데요. 여기서 망했다라는 표현을 하는 기준은 전작이었던 베이퍼맥스 1, 2, 3는 프리미엄이 붙었던 색상도 있지만 매장에서 정가로 품절되는 색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베이퍼맥스 2020은 전 컬러 모두 아울렛행이었죠. 지금도 매장에 몇몇 새로운 컬러들이 나와 있지만 그 컬러들도 제가 봤을 때는 조만간 아울렛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패한 이유라 생각하는 첫 번째는 발매 가격의 인상입니다. 그 전에 베이퍼맥스들은 229,000원, 239,000원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259,000원이 되었죠. 플라이즈가 달렸다는 그 이유가 있긴 하지만 쓰레기 치우면서 가격을 올린 거는 소비자들에게 충분한 공감이 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유도 이 재질과 소재에 따른 결과물인데요. 이 재활용 용품을 섞다 보니까 단색의 깔끔한 플라이니트를 볼 수가 없었습니다. 베이퍼맥스 하면 무조건 나와주기만 하면 품절되는 4컬러가 있었거든요. 부동의 1위는 올검이고 그 다음에 검인, 그 다음에 흰검, 그리고 올 화이트 이렇게 4가지 그런 모노톤 컬러가 나오면 시간의 문제일 뿐 무조건 품절이 났었는데 이 베이퍼맥스 2020으로 넘어오면서 이 재활용 소재를 이용하다 보니까 이 제품은 제가 신고 있는 베이퍼맥스 두 번째 제품인 베이퍼맥스 2인데 이렇게 깔끔한 질감이 없어지고 푸석거리는 질감으로 변했거든요. 이러면서 색상도 여러 개가 들어가고 거의 단색으로 나온 제품이 있긴 하지만 올블랙을 봤을 때도 사실 올블랙이 아니고 검정에 회색이 들어가 있는 약간 그런 좀 푸석거리는 그런 컬러들이라 소비자들이 열광하는 그런 컬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를 두 번째로 꼽아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플라이 이즈인데요. 운동화 끈을 없애고 이렇게 와이어 처리를 해서 신발을 신고 당기면 이게 조여지는 그런 시스템인데 언박싱에서 보여드리긴 했지만 하도 오래됐으니까 다시 한번 구동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신발을 신은 상태에서 이 뒤를 당겨주면 와이어가 이렇게 조여서 피팅을 잡아주는 그런 형태인데요. 이게 문제가 뭐냐면 완벽한 피팅이 되질 않는다는 겁니다. 최대한 당겨서 신발을 꽉 매줬는데도 이거를 풀지 않고 그냥 이렇게 신발이 벗겨집니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신발을 신으면 신을 수가 있습니다. 풀었다 조였다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이 상태로 냅두고 벗고 신고. 플라이즈가 소용이 없다는 게 이 신발의 세 번째 단점이고요. 그러면서 기존의 베이퍼맥스보다 무게가 무거워졌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히 이 플라이즈 때문이죠. 플라이즈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렇게 힐 카운터도 무겁게 넓게 사용해야 했고요. 기존의 베이퍼맥스는 힐컷만 들어있지 힐 카운터가 별도로 없습니다. 그래서 경량화를 가져갈 수가 있었는데 둘 다 사이즈는 275 사이즈로 동일한데요. 베이퍼맥스 2가 268g이고요. 베이퍼맥스 2020이 328g입니다. 무게가 60g이 늘어났는데 60g이라는 무게가 늘어난 것도 늘어난 거지만 200g대의 신발과 300g대의 신발은 소비자가 느끼는 체감이 굉장히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유로 플라이 이즈를 꼽아봤고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신발의 인솔입니다. 기존 베이퍼맥스 인솔은 발포 소재의 코비나 KD13 등 지난번 코스미 유니티에도 사용되었던 이렇게 이중으로 코팅된 그런 인솔인데요.
베이퍼맥스 2020은 발포 소재인 건 좋은데 이렇게 재활용 소재를 또 갈아 넣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밀도가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손으로만 눌러봐도 그 단단하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말랑함과 단단함, 그 밀도가 다르다는 게 느껴지거든요. 이 리뷰를 찍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저는 이 신발을 신고 운동을 할 때마다 이 발 앞꿈치, 그래도 연한 살이 아닌 굳은 살이 있는 부분이죠. 여기에 물집이 잡힙니다. 첨부 사진으로 올릴까 해서 사진을 찍었다가 괜히 혐짤 소리 들을까봐 식사하시거나 드시면서 오시다가 괜히 봉변당하실 것 같아서 사진을 올리진 않을 텐데요. 100원짜리 크기보다는 좀 작고 한 50원짜리 크기만하게 물집이 잡혔습니다. 제가 유튜브 채널을 만들고 60여 족의 신발을 분해를 했고, 그리고 다른 신발 신어본 것까지 합치면 한 100종류 가까이 신발을 신고 운동을 나가봤을 때 물집이 잡힌 신발이 유일하게 이 베이퍼맥스 2020하고 스페이스 힙이거든요. 두 제품의 공통점이 인솔을 만져봤을 때 전부 말랑하지가 않다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제품은 밀도가 다른 소재들이 느껴지고요. 스페이스 힙 같은 경우는 주맥스 폼 짜투리를 붙여놓은 거라 주맥스 폼은 말랑한데 테두리 부분이 딱딱해서, 그래서 신고 계속 누르다 보니까 물집이 잡히는 것 같은데요.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인솔을 사용하는 이 신발들은 저한테 항상 괴로움을 주기 때문에 이거를 네 번째 단점으로 꼽아봤습니다. 기존의 베이퍼맥스와 에어의 모양이 조금 다르긴 하지만 착용감은 그렇게 많이 다르게 느껴지진 않았었고요. 그리고 재활용 소재를 사용했다고 하더라도 아웃솔의 내구성 또한 좋았는데요. 이런 장점을 갖고 있긴 하지만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 신발은 흥행에 실패했다고 저는 평가 내렸습니다. 지금 샘플 사진 보니까 베이퍼맥스 2021 같은 경우는 이 플라이지가 빠졌더라고요. 그런데 또 재활용 소재 가피에 해외 발매가가 220불인 거 보면 국내에는 24만 9천원 혹은 25만 9천원에 발매될 것 같아서 과연 성공할 수 있을지 저는 좀 의문이 들고요. 물론 새로 발매되면 제가 또 언박싱 리뷰로 소개시켜 드리긴 하겠지만 과연 그때도 좋은 얘기만 할 수 있을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지난번에 커뮤니티 정보에도 올려드린 적이 있었지만 나이키 멤버스 데이 그래서 65% 할인하고 아울렛에서도 50% 이상 할인하고 가끔 그런 가격이 나오던데요. 어쩌고저쩌고 해도 가격이 저렴하면 다 용서가 되는 법이죠. 저렴하게 구매해서 신으실 수 있다면 큰 기대 없이 신기에는 괜찮은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다만 저처럼 인솔 때문에 고통을 느끼시는 분은 다른 인솔로 교체를 해서 신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다음부터는 이거 빼고 다른 보메로나 그런 데 들어있는 발포 인솔 넣어서 신어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베이퍼맥스 2020 가지고 아주 짧은 장점과 아주 긴 단점 리뷰를 해봤습니다. 베이퍼맥스 2020 신고 계신 분들은 또 어떤 느낌인지 또 리플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